난 심리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머릿속 뱀이 벗은 허물을 보고서 뱀은 죽었다고 마냥 좋아하던 꼴이다. 머릿속의 뱀은 더 커졌는데 말이다. 병원을 수시로 오가며 상담과 치료를 병행했다. 부모님은 의사의 심리치료에 상당히 만족하셨다. 일상에서 뱀이 나타나는 빈도수가 줄었고 가장 염려되는 증상이었던 사물이 뱀으로 보이는 환각이 많이 사라졌다. 역시 뱀을 자르는 커팅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집에서 환각이 보이더라도 커팅을 하고 나면 본래의 사물 모습으로 돌아왔다. 자연스럽게 내게만 보이던 뱀이 사라졌다. 아니, 사라졌다기보다 모습을 감췄다. 내가 가지고 있던 뱀 공포증이 극복된 것처럼 느껴졌다. 비록 실제 뱀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뱀이 죽는 걸 목격해서 그런지 내성이 생긴 것이다. 덕분에 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장 만족해 하셨다. 아들의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성장하길 바라셨기 때문에. 물론 입학식 전 커팅식은 필수였다. 뱀으로 보일 만한 모든 사물들을 자르고 잘랐다. 그러다 커팅식 와중 색깔별로 모아둔 형의 태권도 띠를 자르는 바람에 태권도의 무서움을 맛보기도 했다. 도복을 입은 형에 대한 부러움과 태권도를 못 다니게 하던 부모님에 대한 분노로 태권도 띠를 잘랐다. 뱀으로 보여서 자른 것이 절대 아니었다. 그리고 띠를 자를 때는 무지개를 자르는 기분이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쾌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물론 그 대가로 형의 돌려차기라는 물리적 고통이 따라왔다. 형한테 맞은 돌려차기는 내가 받은 첫 번째 물리적 폭력이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신체적인 고통. 하지만 형의 돌려차기는 사탕처럼 달고 젤리처럼 쫀득하다. 적어도 내 정신은 무너뜨리지 않았으니. 초등학교는 꽤나 잘 다녔다. 아니, 사실 잘 다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무난하게 잘 묻어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엄마가 많이 신경 써주었고 같은 반 아이들도 부족했던 나를 도와주었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놀아주는 친구는 없었지만 도와주는 친구는 많았다. 그러다 중학생으로 들어서면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었다. 굳이 원인을 말하자면 약자를 괴롭히며 힘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녀석들과 같은 반이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맞아야 하는 이유가 절대로 될 수 없다만 사회성 괴로와 뱀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다. 내게서 이유를 찾자면 말이다. 막연한 뱀에 대한 공포심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뱀에 대한 준비로 이어졌다. 그러다 내가 깨달은 사실은 내가 보았던 뱀은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어쨌든 뱀으로 보이던 것들은 실제 뱀이 아니었으니까. 환각 증세가 사라지고 일상생활은 정상화되었지만 실제 뱀을 마주한 그날은 내게 큰 공포였다. 사물이 뱀처럼 보여서 흠칫 놀라는 것과 실제 그 흉물을 마주하는 건 다르다고 믿었다. 분명 그건 내가 사는 이 땅에 서식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그날처럼 마주칠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뱀에 대해 공부했다. 뱀을 알고 날 안다면 뱀전백승. 인터넷, 책,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열심히 공부했다. 뱀의 종과
뱀의 서식지, 그리고 독의 유무, 신체 구조에 대한 뱀의 지식이라면 가릴 거 없이 습득했다. 이 모든 건 뱀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그저 막연하게.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보기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내가 괴짜로 보였을 것이다. 애자라는 말은 중학교로 올라갈 때쯤 듣기 시작했다. 누군가 알게 된 나의 병 이력은 날 정신병자로 만들었고, 그것은 병신이라는 단어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애자라는 저급한 표현까지 도달했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건 그 시점부터였다. 별명으로 불렸던 애자의 뜻을 알고부터는 지금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내 웃음소리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시점부터 녀석들이 장난으로 날 때린 게 아니었고 내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내가 먹이라서 그랬다는 걸 깨달은 시점부터 학교라는 생태계 속에서 포식자인 뱀 앞에서 여전히 난 뱀을 두려워하는 작은 개구리에 불과했다. 악화된 증상은 사물이 뱀으로 보이던 예전 증상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우선 내놓으라고 새끼야. 녀석은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멍하니 녀석의 손가락을 응시했다. 그날따라 비가 와서 그런 걸까? 습한 날씨 때문에 등에 쫙 달라붙은 옷이 찝찝해서 그랬을까? 유난히 놈의 손가락이 성가시게 보였다. 야, 말 못해? 너 같은 놈은 비 맞아도 된다니까? 냄새나니까 빗물로라도 씻어 이 새끼야. 녀석의 뒤에 있는 패거리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럼에도 내 시선은 녀석의 손가락에 향했다. 그리고 눈을 찌를 것처럼 내 얼굴에다 손가락을 갖다 댔다. 손가락이 눈앞에서 흔들거리며 이내 손톱 사이가 벌어졌다.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리고 이내 검은 무언가가 손톱 틈에서 흘러나왔다. 자세히 보니 끝이 갈라진 대문자 Y 모양의 검은색 혀였다. 손톱의 틈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공기를 희롱하듯 움직였다. 그리고 동그란 눈이 생기더니 날 응시한다. 녀석은 독사다. 겉보기와 다르게 위험하다. 그리고 녀석의 손가락은 금방이라도 나를 공격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 우산 어디 있냐고. 왜 대답을 안 해, 멍청아. 녀석의 말과 함께 손가락에 붙은 시커먼 혓바닥이 내 얼굴을 날름 핥아댔다. 독사에 물린 것 마냥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교실 천장이 보였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보건실이었다. 악몽을 꾼 건가 싶을 정도로 두려웠다. 내 옆에는 선생님이 날 쳐다보고 있었다. 괜찮니? 교실에서 기절했다고 들었어. 고개를 끄덕였다. 애들 말 들어보니까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하던데. 다시는 심한 장난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벌 줬어. 앞으로 안 그럴 거야. 사실 선생님 말은 그다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랜만에 마주한 뱀의 환영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일은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네. 장난치다가 그런 건데. 선생님의 물음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장난으로 던진 돌이 생각났다. 그 돌에 누가 맞아 죽었더라? 적어도 장난으로 던진 돌에 죽고 싶진 않았다.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 돌아왔을 때 날 괴롭힌 녀석은 교실 뒤편에서 손을 들고 있었다.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지만 녀석의 시선보다는 손에 더 눈길이 갔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꼭 쥔 주먹 속에는 유혈모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친구들끼리 심한 장난 치지 말라는 종례 말씀은 내게 이러게 되지 않았다. 주먹과 발길질은 면역이 생겨 두렵지 않았다. 선생님이 나가시고 집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녀석은 패거리들과 나타나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 아둥바둥거렸지만 녀석의 손은 내 옷을 꾹 문 채 놓지 않았다. 질질 끌려가는 나의 비명은 빗소리 때문인지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다. 학교 밖까지 끌려가다가 물 웅덩이로 내 동댕이 쳐졌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쪽팔린 줄 아냐? 병신처럼 기절을 왜 해? 녀석의 발길질에 머리가 흙탕물에 흠뻑 젖었다. 맞을 때마다 물이 첨벙거렸다. 그러다 몇 대나 더 맞았을까? 팔과 다리가 뱀에 물린 것처럼 따끔거렸다. 우산으로도 맞고 뺨도 맞고 차이기도 했다. 아마 그날이 가장 많이 맞았던 것 같다. 글자 그대로 비 오는 날 먼지가 날 때까지 맞았다. 녀석의 화난 표정보다 신경 쓰이는 건 검지에 달려있던 뱀이었다. 그러다 한참 맞다가 올려다보니 녀석의 손에 있던 뱀이 사라져 있었다. 혹시나 내 몸으로 옮겨왔을까봐 미친 사람 마냥 몸을 뒤적거렸다. 10손가락 모두 확인하고 젖은 옷을 들쳐가며 급하게 뱀을 찾았다. 갑자기 뭐하냐? 춤추냐? 녀석이 내 얼굴을 발로 밀며 말했다. 뱀 어디 갔어? 뱀 있었잖아. 뭐 헛소리야 미친놈아. 정신 났어? 얼굴에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난 얼굴을 부여잡은 채 앓는 소리를 내며 웅크렸다. 머리에서 역겨운 온기가 느껴졌다. 빗물은 아니었다. 고개를 천천히 들자 녀석의 가랑이 사이로 사라졌던 뱀이 보였다. 검은 혀를 날름거리던 그 뱀이었다. 뱀은 나를 내려다보며 입을 벌리고서 물을 뱉고 있었다. 치욕적이고 혐오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러다 문득 나쁜 뱀은 죽여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녀석이 인간일 때는 아무리 맞아도 저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뱀이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나는 치료 방법을 알고 있었다. 가해는 아니었지만 저 뱀 정도는 돌로 찍어 죽이기 충분했다. 옆에 보이는 돌을 집어 있는 힘껏 내려 찍었다.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뒤에서 구경하던 패거리들은 매도사라도 본 걸까?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난 아픈 다리를 부여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끄끄거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녀석과 너덜너덜해진 성게가 보였다. 뱀은 보이지 않았다. 난 사적인 감정을 담아 한 번 더 녀석에게 돌을 던졌다. 패거리 놈들은 뒤늦게 내게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다. 나쁜 뱀은 이미 죽였다. 나름 정당방위라서 퇴학은 면했다. 집단 폭행의 피해자 입장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강제 전학은 피하지 못했다. 제정신이니? 도대체 왜 그랬어? 선생님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다. 친구끼리 장난친 거예요. 나의 이 대답 덕분에 강제 전학을 당해버렸다. 녀석의 성기를 돌로 찍어놨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 사건은 어른들의 문제로 넘어갔고 그 합의 과정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나도 강제 전학이야. 곧이어 친형도 강제 전학을 당했다. 녀석과 함께 몰려다니던 그 패거리들에게 태권도 실력을 보여주었단다. 형은 조심히 내게 물었다. 네가 돌로 찍기 전에 뱀이라고 말했다던데 너 다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뱀이 다시 보여? 나는 고개를 젓다. 그 사건 이후 증상은 악화되었다. 전학간 학교에서도 다른 녀석의 신체의 일부가 뱀처럼 보이는 증상은 계속되었다. 치료법은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옮길 수가 없었다. 막말에 대는 선생님의 갈라진 혀를 베어낼 수도 손버릇이 나쁜 하구의 손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방학이 좋았다. 시골에 내려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다. 뱀의 환상, 뱀 걱정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었다. 더운 여름, 장화를 신고 시골길을 걷다가 개구리를 삼키고 있던 뱀을 보았다. 화들짝 놀라 몇 걸음 떨어졌다. 매끈한 비늘에 동그란 눈, 옅은 갈색, 붉은 갈색, 노란 갈색, 그리고 주황색 무늬가 있다. 흔히 물뱀이라고 불리는 무자치였다. 무자치가 있는 걸 보니 이곳은 농약을 많이 안 치나 보다. 무자치는 구경꾼을 무시한 채 먹는 데 집중했다. 개구리는 무자치의 아가리에 말려 들어갔다. 무자치의 동그란 눈은 무엇을 응시하는지 알 수 없다. 혐오스러운 눈깔이었다. 도려내고 싶은 그 눈깔을 보면서 난 깨달았다. 뱀이 무섭지 않다. 그냥 뱀이 싫다. 나는 뱀 공포증이 아니다. 이건 뱀 혐오증이다.